이런 식으로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저는 당신 남편과 진짜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깐 즐기고 지나가는 관계였을 뿐인데 왜 저한테까지 이러세요? 잠깐 즐기고 지나갔을 뿐이라뇨? 당신이 잠깐이라고 생각한 그 행동이 내 30년을 망쳤다는 걸 아세요? 당신이 한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당신은 내 가정을 파괴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순자입니다. 올해로 68살이 되었고, 동갑내기 남편과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우리 둘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참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젊었을 때는 남들처럼 다툼도 있었지만 서로 친구처럼 지내며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저는 늘 우리 관계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을 든든한 동반자라고 믿었으니까요. 여러분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나요? 상대방이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이고 그 사람이 내 세상을 지탱해 주는 것 같고 저도 그랬어요. 남편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소중했고 우리는 정말 누구보다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저 평범한 하루가 주는 행복이 참 컸죠.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그건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본 착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믿음이 깨질 때는 작은 금이 가는 것에서 시작된다고요. 남편과 저는 오랜 세월을 함께했고, 저는 그가 제 삶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깨지는 건 단 하루, 단 한순간이면 충분하더군요. 제가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이렇게 저를 배신할 줄은 정말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 배신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배우자도 그런 작은 변화로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미 보내고 있는데도 우리가 모른 척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당시의 작은 신호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행복하다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작은 금이 언젠가 우리 관계를 산산이 깨뜨릴 수 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시진 않나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그 행동들, 무심코 지나쳤던 그 말들이 사실은 더 큰 비밀을 감추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건 제 아픈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만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가 자신의 삶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제가 어떻게 믿음이 깨어지고 그 깨진 믿음 속에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는지 말입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평범하면서도 나름대로 특별했어요. 아침이면 서로 잘 잤어? 라고 물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이면 소파에 앉아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웃곤 했죠. 저는 그런 일상이 주는 안락함이 참 좋았어요.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익숙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살 때도 있었죠. 그런데 그 안락함 뒤에는 제가 보지 못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던 거였어요. 사실 저희가 처음 만난 건 30대 초반, 친구의 소개로 이루어진 모임에서였어요. 그때 저는 이런 말을 했었죠. 저는 결혼하려면 저보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어야 해요. 성격이 급해서 그럴까요? 그런데 그날 남편이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제가 자리를 양보해야겠네요. 저는 마음이 꽤 좁은 편이거든요. 농담이었는데 그 순간 다들 웃었고 저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남편이 조심스럽게 연락처를 물어보더군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진중한 모습과 저를 배려하는 태도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어느 날 제가 퇴근길에 비를 맞으며 집으로 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는 우산을 들고 기다리고 있더군요. 비 오는 날 그냥 지나칠 순 없죠. 순자 씨가 감기라도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을 울렸는지 몰라요. 그 사람은 늘 소소한 일에도 저를 챙겼고 그런 모습이 참 고마웠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결혼이라는 게 평생을 약속하는 일이잖아요. 저도 이런 걱정을 털어놨었죠. 우리가 잘 맞는 건 맞는데
과연 평생 서로를 이해하며 살 수 있을까?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결혼 아니겠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지. 같이 노력해보면 되지 않겠어? 그 진심 어린 말에 결국 저는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결혼 후에는 정말 평범하면서도 안정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아침이면 저를 깨우며 말했어요. 오늘은 뭐 먹고 싶어?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 어때? 저녁이면 퇴근 후 제게 말하곤 했죠. 오늘 회사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말이야. 저도 그런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30년 동안 결혼 생활은 큰 갈등 없이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익숙하고 아이들도 출가하면서 집에는 오랜만에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집은 생각보다 더 조용했지만 그런 생활도 나쁘지 않았어요. 남편과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오히려 소중하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때는 이렇게 편안한 일상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평화로움이 깨지기 시작한 건 어느 날부터 남편의 작은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거예요. 그전에는 저녁이면 소파에 앉아 같이 TV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소파에 앉아도 휴대폰 화면만 보고 있더군요. 처음에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요즘 휴대폰에 무슨 재미있는 거라도 있어? 그러자 남편은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회사에서 온 이메일 좀 확인하고 있었어. 그 대답에 별다른 의심은 들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남편이 점점 더 자주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눈에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도 그는 늘 휴대폰에 눈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밥 먹을 때는 휴대폰 좀 그만 봐라고 타박했겠지만 어쩐지 그날은 그냥 넘기고 싶더라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작은 행동들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사소했던 변화들이 제가 그토록 믿었던 평화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주말마다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고 말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사실 주말 근무가 없는 회사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말 출근이 반복될수록 그의 말은 점점 더 믿기 어려워졌습니다. 그 중 한 번 제가 무심코 물었어요. 요즘 회사가 그렇게 바빠? 주말에도 출근할 정도로? 남편은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응. 요즘 일이 많아서 어쩔 수 없어. 그 대답이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저 역시 그저 저만의 착각일 거라고 애써 생각했죠. 평온했던 일상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작은 균열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더 이상 그 변화들을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던 날, 저는 남편의 행동을 조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남편의 행동은 계속 수상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이상하게도 집에 돌아올 땐 언제나 깔끔한 모습이었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돼 있고, 와이셔츠도 구김 하나 없이 말끔했죠. 평소에는 바쁜 하루를 마치고 들어오면 피곤한 얼굴로 넥타이를 대충 풀어헤치고 소파에 털썩 앉곤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어딘가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게다가 은은한 향수 냄새까지 풍기더라고요. 그 향수 냄새도 저에게는 낯선 것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쇼핑할 때는 한 번도 고른 적이 없는 향이었으니까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 보네? 하고 웃으며 물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질문에 대답을 얼버무리며 화제를 돌리더군요. 그냥 일이 잘 풀려서 그런가 봐. 별거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석연치 않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그냥 넘겼죠. 그런데 남편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뭔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평소라면 일이 많고 피곤하다며 얼굴에 힘이 하나도 없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요즘은 퇴근 후에도 오히려 더 생기가 도는 얼굴이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기분이 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 후에 평소와 달리 가방에서 무언가를 서둘러 꺼내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가 가방 안쪽 주머니에 무엇인가를 집어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무심코 물었죠. 그게 뭐야? 요즘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도 드문데 뭘 그렇게 챙기고 있어?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얼른 가방을 닫으며 말했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회사에서 받은 자료인데 중요한 건 아니야. 그 후로 남편의 행동이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늦은 밤 남편이 거실에서 무언가를 몰래 확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이 더 자주 보이더군요. 평소에는 저와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우리 부부의 일상이었는데 요즘은 늘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미소를 짓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는 애써 넘기려 했습니다. 이것도 그냥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거겠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계속 작은 의문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믿고 싶어 하는 만큼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일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남편에게 묻지 못했어요. 아니, 솔직히 묻기 두려웠던 거겠죠. 그저 아무 일도 아니기를 바라며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남편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날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끝은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켜고 메시지함을 열었을 때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을 보니 가슴이 떨렸어요. 당신의 품이 너무 따뜻했어요.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어요. 손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도 받은 사람도 제 남편이었어요. 제가 사랑하고 믿어왔던 그 사람이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말들이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얼어붙은 듯 휴대폰을 손에 쥐고 멍하니 앉아 있었죠. 몇 분이 지나고서야 현실이 밀려 들어왔어요. 저는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진도 몇 장 있었어요. 함께 찍은 셀카, 다정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 그 중 하나는 남편이 그녀를 바라보는 사진이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제가 본 적 없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저 눈빛은 나를 향한 적이 없었어. 제 입에서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밤 침대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걸 묻는다면 그는 뭐라고 할까? 부인하겠지. 아니, 어쩌면 내가 잘못 본 거라고 우기겠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참고 살아야 하나? 아이들도 모두 독립했고, 이제 와서 결혼 생활을 끝낸다는 게 맞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은 등산 좀 다녀올게. 주말마다 움직여야 몸이 가뿐해지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남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그날 저는 남편을 몰래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문을 나서자마자 재빨리 옷을 입고 따라 나섰어요. 그의 뒤를 따르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는 등산로로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몰래 뒤를 따르던 그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카페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한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4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세련된 여성이었어요. 짧은 단발머리에 고급스러운 옷차림, 그리고 환하게 웃는 모습까지. 그 여자를 보며 제 머릿속에서는 온갖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이 그 메시지의 주인공인가?
어떻게 만난 걸까? 도대체 무슨 관계인 걸까? 제가 카페 창문 너머로 지켜보는 동안 남편과 그 여자는 서로를 보며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제 눈에는 그 손길이 마치 영화 속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이, 제가 믿어왔던 그 사람이 다른 여자 앞에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두 사람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건 내가 혼자 꾸며낸 일이 아니야. 누군가에게 보여줘도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해. 그렇게 생각하며 사진을 찍고 또 찍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내가 뭘 잘못했지? 제 자신을 탓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다시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그 모든 것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명확했어요. 이제는 부정할 수도 모른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어요. 남편과 대면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고민했습니다.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걸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넘어가야 할까? 우리가 30년 동안 쌓아온 관계를 이렇게 쉽게 끝내도 되는 걸까? 머릿속에서 같은 질문들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더는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답답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믿어온 그 사람일까? 아니면 내가 전혀 모르는 다른 모습이 있었던 걸까?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도망치지 말아야겠다고요. 그날 저녁 평소와 다름없이 식탁에 마주 앉은 남편에게 저는 단호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남편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갑자기 이렇게 진지하게. 저는 최대한 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우리 이혼해요.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최혜진, 당신과 만나는 여자.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금세 표정을 고치고는 당황한 듯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누굴 만나? 당신 무슨 오해를 한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된 상태였어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과 최혜진이라는 여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그리고 카페에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화면을 보는 순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 말은 제 마음을 더욱 깊이 찔렀습니다. 그건 단순한 실수였어. 아무 의미 없는 일이야. 단순한 실수? 아무 의미가 없다고? 당신은 그 여자를 보며 웃었어. 그 따뜻한 눈빛. 그건 나를 향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어왔는지 알아?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 믿음을 이렇게 쉽게 짓밟는다고? 남편은 더 이상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아니, 외로웠어. 그 말이 더 가슴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그럼 나는 당신 곁에서 제 자신을 얼마나 희생했는지 당신은 알기나 해? 내가 당신을 위해 살았던 시간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었어?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그리고 지금 우리 나이가 곧 70이야. 이혼을 한다는 게 말이 돼? 애들 보기도 그렇고 내 체면이 있지? 뭐 체면? 지금 당신이 체면 얘기할 때야? 남편은 눈을 피하며 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식탁을 채우는 동안 저는 더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내린 결심은 더 확고해졌습니다. 이 관계는 끝났다고, 더는 회복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더는 당신의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당신이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 이쯤에서 끝내요. 남편은 제 말을 막으려 했지만 저는 그 자리를 떠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함께했던 시간이 그날 밤 그렇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손에는 남편의 외도를 증명할 수 있는 메시지와 사진들, 그리고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앞에 앉아 증거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설명하는데 제 목소리가 자꾸 떨렸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사람을 이렇게까지 폭로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비참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변호사님은 증거들을 차분히 검토하시더니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혼 사유로 충분합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시고요.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로 인정될 만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서류 속 남편의 문자와 사진들이 증거로 사용된다는 게, 우리가 함께 쌓아온 세월이 이렇게 문서로 정리된다는 게 너무 씁쓸했어요. 그때 문득 제가 남편뿐 아니라 그 여자의 행동도 책임을 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변호사님께 물었습니다. 혹시 상간녀를 상대로도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물론입니다. 이 경우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증거가 충분하니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님을 통해 상간녀에게 소송이 전달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직접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 그녀는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저는 당신 남편과 진짜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깐 즐기고 지나가는 관계였을 뿐인데 왜 저한테까지 이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잠깐 즐기고 지나갔을 뿐이라뇨? 당신이 잠깐이라고 생각한 그 행동이 내 30년을 망쳤다는 걸 아세요? 당신이 한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당신은 내 가정을 파괴했어요. 그녀는 오히려 비웃는 듯한 말투로 답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당신 남편이 먼저 다가와서 저를 유혹했어요. 제가 어떻게 그걸 거절할 수 있었겠어요?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저는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모은 증거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피해자라고요? 피해자인 사람이 그런 문자를 먼저 보내고 만날 장소를 잡고 호텔까지 예약하나요? 그녀는 순간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태도를 바꾸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잘못했다 쳐요. 하지만 이게 그렇게까지 큰일인가요? 당신 남편도 즐겼던 거잖아요. 저 혼자 한 일도 아닌데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저는 그녀의 파렴치한 태도에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큰일이냐고요? 당신 때문에 내 가정이 무너지고 내가 얼마나 밤새 울었는지 아세요? 당신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겁니다. 그녀는 결국 전화를 끊었고 이후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여전히 파렴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그녀의 답변서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인간적인 교감을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였더라도 그 관계는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남자의 적극적인 태도에 휘말렸을 뿐입니다. 그 내용을 읽는 순간 또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변호사님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이건 흔히 있는 대응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가 가진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그녀의 주장이 허점투성이란 걸 법원에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지만 여전히 그녀의 태도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 결과 그녀는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이 모든 과정을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딸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정말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엄마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단호히 대처하는 게 맞아요. 아들도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힘내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가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언제나 엄마 편이에요. 아이들의 응원과 지지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이 과정을 끝까지 해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들의 말은 저에게 큰 힘이 됐고 저는 더는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물론 그 결정을 내리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잠을 설쳐가며 정말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걸까? 혹시 내가 조금 더 참았다면 우리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할수록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희생해도 그 사람이 저를 배신한 사실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아파하기만 한다면 앞으로의 제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요.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30년 동안 함께한 사람이 제 곁에서 사라진다는 게 너무 낯설고 마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스스로를 희생해야만 했을까? 내 행복은 어디 있었을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조금씩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을 희생하지 않기로, 그리고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가끔은 힘들고 외로운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혼자 남아 조용히 집안을 정리하다 보면 과거의 추억들이 떠오르기도 하죠. 같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저녁 식사 시간, 휴일에 함께 다녀왔던 여행들, 그리고 그 모든 소소한 일상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걸 깨달을 때면 마음이 허전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할 때야. 너의 행복을 찾아야 할 때야. 그렇게 제 자신을 위로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저를 배신했을 때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 준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그것에 매달려 있으면 결국 제 삶도 그 상처 속에 갇히게 될 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제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제 남은 삶을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관계를 배신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함께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단지 저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저처럼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 혹은 언젠가 이런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될 분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작은 용기를 얻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배신의 상처는 깊고 회복은 느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으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과거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여러분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내린 선택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저는 지금 매일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언젠가 제 삶이 다시 온전히 제 것으로 채워질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행복은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